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1부에서는 초대 손님이 추천한 책을 읽죠. 2부는 사람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시대의 소중한 정치학자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 곳곳의 부조리한 모습에 목소리를 내오셨고요. 국제 정세 및 대한민국의 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논의하고 계십니다. TV뿐 아니라 라디오, 유튜브까지 친근한 활동으로 대중과 가까이 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김지훈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이 시간 너무 기다렸습니다. 아, 정말요? 네, 손뼉기에 달이 뜨면도 정말 흥미진진했지만 이 박사님이라는 사람 책도 너무 흥미진진할 것 같아서요.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되게 심심한 사람인데. 아, 그런가요? 네, 네. 제가 실망하면 이제 끝날 때 실망이에요 이러고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제가 나무위키에서 이제 박사님 항목을 찾아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정치학자, 방송인, 평론가, 유튜버로 이제 제일 첫 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소개에는 빠져 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유능한 인터뷰어이고 언론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은 네.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할 때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정치학자 몇 퍼센트, 뭐 유튜버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뭐 나는 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뭐 대중문화를 섭렵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문장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요. 근데 어떻게 정체성을 직업으로 네. 설명하진 않죠. 그쵸, 네. 그쵸. 그래서 네. 뭐 유튜브 뭐 이렇게 설명은 안 하고 뭐 누가 저에 대해서 너는 어떤 사람이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전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는 네. 사람. 나중에 이렇게 뭐 묘비명에 뭐 이렇게 문구를 적는다 하면은 뭐라고 적고 싶으세요?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가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말아서들 해라. 그리고 그 문구명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적는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전혀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묘비명에 마음대로 적으세요. 뭐 이런 것도 뭐 그렇지 말든지 이거는 네. 열심히 사는 사람. 네. 열심히 사시는 거 진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희 이 방송 이제 제작하는 박수정 PD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복면가왕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걸 보내주고. 복면가왕도 출연하셨더라고요. 그 네. 댓글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댓글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부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얼마나 모르 부를 거라고 생각을 했길래. 노래 연습도 좀 열심히 하시나요?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그때 정말 열심히 했고요. 거의 네. 매일 막 저희 아이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막 이러고. 네, 제가 층간소음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애도 크고 그러니까. 근데 요 시점에서는 이제 민원이 들어올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댁에서 하셨습니까? 어디 노래방 댁에서 가서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제가 레슨 받고 막 이럴 때 그 레슨 받는데 가갖고서는 스튜디오에서 연습도 하고 레슨도 진짜 열심히 받고 차 안에서 하고. 알겠습니다. 네. 엔잡 시대라고 하는데요. 엔잡 시대 얘기 먼저 좀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엔잡 시대고 그 사실 자체는 이제 저희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네. 이제 그냥 뭐 평생 직업이란 거 없다. 살면서 뭐 직업 2번은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나도 2번 바꿔야겠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못 바꿔요. 그렇죠. 무섭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 커리어를 크게 틀 때 현재 안정을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분야 이제 진출했다가 망하면 이제 망신살도 뻗치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타격도 있을 것이고 그 바꾸는 과정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엄청나고 또 사람들이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직장 생활할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꼭 온 세상의 평가인 것 같더라고요. 검사들은 검사들의 평가가 온 세상 평가인 것 같고 의사들은 의사의 의료계 평가가 온 세상 평가인 것 같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준거 집단 평가에서 좀 벗어나는 일 도전하기 좀 쉽지 않고 박사님은 그런 리스크들 그런 위험들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중거 집단의 평가 이런 네. 거는 거의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별로 그렇게 제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 물론 이제 제 가족이라든지 네. 정말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나 뭐 이런 건 중요한데 글쎄요. 그 사회에 나와서 중거 집단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런 거 위험한 거야 하지 마 뭐 아니면 뭐 너가 나가서 그렇게 하면은 안 돼 뭐 이런 것들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그 업계에 이제 은은하게 녹아들어가지고 누가 말로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약간 다 같이 뭔가 약간 저거는 좀 이렇게 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학자 집단에서는 학자 집단의 어떤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고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또 유튜버들 사이에 암묵적인 뭔가 룰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저기서 이렇게 오는 거 되게 힘든데 그런 암묵적인 분위기에 대한 그런 압박감 이런 거는 좀 그런 건 또 안 받으셨나요? 네, 안 받았어요. 네. 약간 내가 속한 업계가 여기에 이제 그 분위기가 전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평소에도 좀 하시는 편인가요? 평소에도 물론 하지만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제 인생을 뭘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 바꾸게 한다든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 집단이 나를 약간 이단자처럼 생각하고 안 받아주면 네.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한가하지 않거든요. 예. 저희 약간 이 동아시아에서는 좀 그런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약간 미국 스타일인가? 네. 그래서 별로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정책 연구를 하시다가 네. 100분 토론 진행 제안을 받으시거나 혹은 뭐 이제 또 정치학자 또 이제 100분 토론 진행자로 있으시다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때 뭐 그런 때는 그러면 어떤 생각이셨나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이나 남의 뭐 압박감, 업계의 압박감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새로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잖아요. 그쵸. 그리고 잘해야 되고. 그렇죠. 100분 토론 진행을 맡았는데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내가 초보니까 뭐 봐주세요 이런 거 할 수 없고 그러면은 그런 때 좀 스트레스 다스리는 비결 같은 게 있으세요? 일단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고 그냥 저는 항상 스트레스를 달고 살아요. 그래서 뭐 다스려야 된다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그냥 견디는 스타일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 선택들을 할 때 저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그냥 원래 있었던 연구원에 계속 다니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전하고 네. 또 안정적인 직장인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월급을 받으면서 따박따박 다닐 수 있는 네. 그리고 제가 하는 거를 계속 하면은 되는 데니까 좋은 편안함 어떻게 보면은 뭐 정책 연구라는 것도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길이 그렇죠. 또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인생 모토 중에 하나가 일단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예. 된다. 복면가왕에 출연하면 연습실은 가야 된다. 엄청 열심히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사람은 일단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살면은 지금 사는 만큼은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거나, 네. 아니면은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네.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지금 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뭔가 하나를 더 해야 되든지. 네. 아니면은 지금 뭐 10이라는 노력을 한다면 한 20을 한다든지 30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했던 거는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노력하실 때에는 네. 정말 이렇게 뭔가 무슨 뭐 체면, 위신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안 써요. 네, 유튜브 진출하실 때 유튜브 편집 소프트웨어를 막 일일이 배우셨다 얘기 듣고 와 대단하시다. 이거 아마 그냥 뭐 누구를 고용해서 할 수도 있을 건데 사실 뭐 도와준다는 사람도
뭐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직접 그냥 처음부터 아, 프리미어라고 하나요? 그 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사실 배웠던 거는 제가 채널이 2개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제 친구랑 같이 하는 네네. 채널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팟캐스트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카메라를 쓸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로 하자. 그래서 녹음을 해 와갖고서는 그걸 제가 편집을 한 거예요. 네. 뭐 이거 하는데 누구를 뭐 쓰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내가 해보지 뭐. 근데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이렇게 수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을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즐거운 일이라서 굉장히 즐겁게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제작진이 따로 계시기는 네. 해요. 그리고, 유튜브를 사실 시작을 할 때에도 제가 그 당시에 100분 토론도 그만둔 상태였고, 그 다음에 라디오 MC를 하고 있던 것도 이제 그만두고, 연구원은 진작에 나왔고, 네. 뭐 정말로 뭘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제가 학원가를 갈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도 인터뷰에서 조금 봤습니다. 네. 정말 아주 얄팍한 수단이지만 뭐 MIT 박사 가르친 사탐하면 사탐. 뭐 팔리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잘 팔릴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약간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아는 후배가 언니 나 유튜브 하는데 지금 구독자 수가 뭐 10,000명이 넘었다 그랬나? 30,000명이 넘었다 그랬는데 달에 100만 원은 나와. 그래서 달에 100? 눈이 그냥 동그래져 갖고 네.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 싶으면은 저는 그냥 해요. 뭔가를 한다가 먼저고 네. 그러면은 그거를 하려면 필요한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 있으면 그건 내가 열심히 그쵸. 연습하거나 노력해서 그 수단을 내가 익혀서 한다. 이런 거군요. 저 약간 좀 듣다가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게 제가 요즘 생각이 약간 바뀌고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행복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행복 떠올리면은 되게 이렇게 좀 나른한 상황을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이어족들이 이제 그 세계관도 열심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열심히 한 거를 끝내고 이제 나른하게 한 30년 편안히 간다라고 저는 한때 파이어족을 좀 이렇게 제가 막 진지하게까지는 생각 안 해도 그거 괜찮겠는데 어디 좀 일찍 어디 좀 서울 벗어나서 좀 평화로운 데 가가지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저도 했는데요. 근데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약간 생각이 바뀌는 게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아니 아이가 둘이나 되고 저도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 필요가 있으니까 파이어족 좋죠. 부럽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중에 스스로를 지식 소매상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네. 있었어요. 지금 하는 유튜브 활동을 가리키는 그런 말일까요? 지식 소매상 이제 이 단어 쓰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박사님의 유튜브 활동은 지식 소매상 활동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식 소매상은 네. 지금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식을 네. 대중들한테 쉽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매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초반에 정치학자라고도 이야기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데, 저는 지금은 학자라고 안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자라면은 오리지널 스터디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네. 오리지널 스터디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커뮤니케이터? 그렇게 볼 걸까요? 수가 있겠죠. 네. 이미 오리지널 스터디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소화를 한 다음에 나눠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식 소매상이다라고 표현하면 딱 맞지 않을까? 과거에는 이제 지식 소매상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마 교양서 작가 이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유튜버가 그 역할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유튜버로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분으로서 이 지식 소매상 이제 박사님 채널의 의의는 좀 뭐다 이런 것 좀 설명 드릴까요? 지식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뉴스라든지 또 미국 이야기, 미국 문화라든지 스포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 배경 이야기들 나눠드리는데 제가 되게 놀랬던 거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나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거였어요.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종이신문에서 되게 천대하는 분야거든요.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별로 그렇게
별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국제부 별로 이렇게 약간 좀 그런 비중 자체가 좀 약간 예. 네. 그나마 뭐 미국 정치 정도 뭐 이 정도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시간에도 쫓기고 그리고 한국의 언론 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막 심층 취재라든지 네. 이런 거가 좀 불가능하죠, 사실상. 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이트 뉴스만 나온단 말이에요, 대체로 국제 뉴스는. 국제 뉴스 전문가가 없어요, 사실. 그래도 요새는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나오시더라고요, 조금씩. 근데 지금도 사실 대부분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뭐 이런 식의 사실 위주의 스트레이트 뉴스만 나가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래 조금 더 깊이 파악 들어가면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걸로 이어지는 것일까? 네. 이런 걸 궁금해 하셨던 거예요. 네. 근데 우연찮게 제가 이제 뭐 브릿지 역할을 좀 해드리다 보니까 지식 플레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 그리고 이게 왜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맥락에서 일어났는지 알게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네. 예. 그 전까지 이제 뭐 분석이라는 것도 뭐 외신 분석을 이제 번역을 해서 뭐 네네. 뉴욕타임즈는 뭐 이렇게 뭐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뉴욕타임즈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정치학자 뭐 이제 지금은 이제 정치 커뮤니케이터 뭐 외교 네 그리고 이제 소통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인지도도 높고 대중적 이미지도 좋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현실 정치 여의도에서 영입 제안을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아, 노코멘트. 받았구나. 양쪽에서 다 받았구나. 노코멘트.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거절을 하신 거고. 이게 미끼 질문이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받았구나가 되는 거니까 노코멘트. 받은 것 자체야 뭐 사실 뭐 기정사실일 것 같지만, 네. 아니면은 질문을 좀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공직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좀 없으신가요? 이제 어쨌든 원래 계셨던 곳이 정책 연구를 하는 곳이었고, 사실 정책 연구라는 게 이제 정책을 집행하거나 이제 수립해야 되는 정부 입법부나 뭐 행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하는 기관이니까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 선출직이 됐든 임명직이 됐든 뭐 어떤 퍼블릭 서번트가 그래서 퍼블릭에 서브를 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뭐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하루빨리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는 사람한테 그런 거를 질문을 하신다는 게. 아니, 그리고 저희가 네. 그 책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폭격기에 다리 뜨면 이게 보면은, 정치를 하거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사실은 결함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많은 네. 사람들 다 만족을 시킬 수도 없는 다 거고. 부작용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제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네.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정치적 상상력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상상력이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옛날 얘기 듣는 거 좋아하고 분석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지. 그러면은 여기 그 전국 하나 이렇게 탁 뜨면서 요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정치 정책 여기에는 맞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100번 토론 진행하시면서 이제 그 정치인들은 많이 만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인은 아니더라도 뭔가 사회에 발언을 하는 뭐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리는 뭐 그런 그룹들도 많이 만나셨고요. 그들 토론을 이제 몇 년을 옆에서 지켜보신 건데 이제 학계에서 박사님이 토론을 하실 때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토론 많이 하셨을 거고요. 미국에서 토론하는 정치인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한국 토론 문화에 대해서 이 정도 좀 내가 좀 말을 해보고 싶다.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은 네. 우리 토론 문화가 별로 정착되지 않았다라는 건 모두가 아는 얘기잖아요. 제가 한 열 몇 살에 그 얘기를 들은 이후로요. 계속 30년 내내 계속 정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불모의 땅이에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네. 토론을 일단 시작하려면은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나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장을 한다든지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예요. 예. 내 주장이 없어서. 그렇죠. 거기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뭐 미국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쭉쭉 해왔는데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가르쳐주면 배우고 따라가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는 걸 했었죠. 맞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그렇죠. 중요하게 예. 생각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좀 힘들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약간은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유머가 없어요. 그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이 토론이라는 것이 사실 내 의견을 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앞에 있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이 토론을 듣는 사람을 설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은 뭐 내 주장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가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가도 어필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유머 코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 정치인분들도 그렇고 그런 토론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막 전투력이 상승해 갖고서는 오늘 승리하고 가기라 네. 이거는 되게 있는데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노력은 그렇게 많이들 못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예 그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박사님이 해주신 두 가지 얘기 다 다른 데서 못 들어본 얘기 같아요. 저희가 사실 뭐 토론 수업을 한다라고 할 때에도 무슨 이제 막 논리의 기초 이러면서 사실은 이게 상대를 겨냥한 그런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신공격하지 마라, 뭐에 권위에 기대지 마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정말 재밌게 본 토론, 이제 보고 나서 네. 저 사람을 지지하게 되는 이런 거는 인신공격을 굉장히 재밌게 잘 하거나 그걸 잘 받아치거나 네, 그렇죠. 적절하게 권위에 기대서 무슨 논리의 오류를 범하면서 근데 이게 다 토론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저희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토론을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게 해야 돼. 이런 얘기 자체를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토론을 정말 논리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누구랑 의견이 다를 때 끝장 토론을 하자 이런 거. 끝장 토론하면은 아무도 안 좋아해요. 피곤하기만 하고 졸려 죽겠는데 네.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고. 100분이 딱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토론도 사람들이 더 즐길 수 있고 네. 좀 마음 편하게 보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너무 막 싸우는 듯한 그런 것만 보니까 좀 보기가 불편하다, 안 본다 이러는 분들도 많죠. 이제는 논리로 싸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내 지지자한테 좀 카타르시스를 준다. 맞아요. 네. 이거 참 괴롭습니다. 30년째 정착을 못하고 있는데 다음 10년도 좀 어둡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대화 이어갈까요? 네. 좀 맥락에 닿는 노래일까요? 아니면 또 전혀 맥락 없는 노래입니다. 네, 매력적이십니다. 네, 그냥 좋아하는 노래 딱 뽑아왔어요, 제가 그냥. 네. 그래서 피터 홀랜스의 로클로몽드라는 곡이에요. 로클로몽드?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네, 무슨 이게 노래인가요? 로클로몽드가 스코틀랜드에 가면 있는 호수 이름이에요. 로크란 게 레이크에 네네. 이제 스코틀랜드. 그죠? 우리 네스호 이러듯이 네네네. 로크네스 그러듯이 로클로몽드라는 건데 이게 설명하려면 역사 얘기를 쫙 해야 돼갖고 너무 길어지니까 나 설명만 하지만 이제 나중에 잉글랜드 군하고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더들로 주로 구성이 된 그 자코바이트의 난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임스 2세가 쫓겨난 다음에 제임스 2세의 손자를 다시 옥립을 하려고 했었던 스코틀랜드의 자코바이트들과 잉글랜드 군이 이제 싸우고 물론 당연히 잉글랜드 군이 진압을 하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처형을 대충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같으면. 그렇죠. 근데 거기서 잉글랜드 군이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형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 두 남성을 보고서는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서 돌려보내줄게. 너무 잔인하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죽겠다. 그래서 전사니까 막 그런데 어쨌든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이제 살아서 가는데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는 친구여, 너는 하이로드로 가면, 그러니까 하일랜드의 자기 고향으로 가면 나는 로우로드로 가겠지. 간다. 그러니까 죽으러 간다는 얘기죠. 사형장으로. 그렇지만
내가 너보다는 우리의 고향 스코틀랜드에 영혼이니까 먼저 가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사랑했던 그녀와 속삭이던 로크 로몽드에서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볼 수는 없겠지? 뭐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는. 야, 멋있게 죽네요. 멋있죠. 제가 몇 년 전에 스코틀랜드를 다녀왔는데 네. 이 호수를 가려고 갔었어요. 아, 이 정도로 좋아하시는 네. 노래이신가요? 그래서 아. 갔어요. 네. 이 호수를. 근데 정말 아름다운 호수고 네.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마치 우리나라의 아리랑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서글프면서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이 곡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피터 홀렌스의 로크 로몬드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지윤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100분 토론 진행하셨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저희 숙제처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토론의 기술, 인터뷰의 기술. 네. 저희 청취자들께 팁 좀 네. 전수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섭외 기술도 좀 궁금합니다. 워낙 쟁쟁한 막 이런 거물급 인터뷰를 섭외하는 기술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아, 글쎄 뭐 토론의 기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설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에요. 네. 네, 이걸 보고 있는 어디언스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어디언스한테 어떻게 하면은 가장 내가 설득 당하고 싶게끔 보일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러려면은 이제 물론 이제 상대방의 공격도 분명히 있어야겠지만은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또 어필을 해야 되고 인간이 원래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논리적인 설명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그렇게. 그 약간 처칠류의 농담 같은 거 좀 공부하면 그럼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처칠 어록 같은 거 좀 보면서. 처칠 어록도 있고 네. 그리고 미국 정치인들 보면은 정말 유머를 잘 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여유 있어 보이는 어떤 태도가 우리 어디언스의 마음을 얻는다. 레이건 뭐 했는지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레이건 유머는 다들 좋아하지 아우, 않습니까? 장난 아니었죠. 네. 레이건이 나이가 많았잖아요. 네. 두 번 이제 재선 선거에 나왔을 때. 근데 나이가 많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민주당 후보가 먼데일이었거든요. 근데 네. 훨씬 나이가 어렸고. 네. 근데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했었던 토론 때 아주 유명한 말이 나는 상대방의 나이를 가지고 트집 잡지 않겠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미성숙하다. 막 이런 트집 안 잡아요. 그때 사람들이 빵 터져서 막 웃었던 거예요. 그걸 정색하고 근데 레이건 후보 너무 나이가 많이 드신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말도 막아버리면서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사람들 즐겁게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상대였었던 먼데일이 그 말을 듣고 같이 웃으면서 속으로 완전히 졌구나 그 생각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웃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그래야 그나마 남은 매력이라도 지키고. 그렇죠. 야, 한국 정치인들 배워야 될 거 많습니다. 네. 네. 우리도 고령화 시대 오니까 많이 배우시기를 빌고. 인터뷰의 기술 어떻습니까? 인터뷰는 사실 인터뷰하는 그 순간에는 뭐 오디언스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터뷰 글쎄요, 뭐 기술이라고 제가 할 만큼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만의 그 루틴은 있어요. 인터뷰를 할 때. 네. 일단 그 사람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네. 예, 이 사람이 당연히 어떤 사람인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예. 그래서 신변 잡기 같은 걸 좀 알고 가야지. 네,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 뭐 소위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복면가왕 같은 데 출연을 했다든가. 아, 그건 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조사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던 좀 그런 건물급 인물들이 대체로 뭐 영어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뭐 미국 분이라든지 영국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럼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네이티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영어가 어려워요. 그러세요? 네, 인터뷰하고 그럴 때 항상 이 좋은 영어를 써야 되는 강박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하시는 그렇게 보였는데요. 연습 많이 해요. 네. 근데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뭐 블링컨 장관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분들은 시간을 그냥 무한대로 주질 않아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네, 뭐 10분, 뭐 30분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모든 걸 끝내야 되거든요. 10분 막 그렇게밖에 안 주나요? 블링컨 장관은 정말 10분 줬어요. 어머나. 근데 이제 뭐 와서 인사하고 어쩌면은 뭐 좀 넘어서 한 15분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네. 근데 그러려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는 톤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 모든 걸 알고 있어야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영어를 그냥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네이티브면 좀 덜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는
예를 들면은 오바마 대통령 굉장히 만연체고 네. 말이 길어요. 네. 느릿느릿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하고 30분을 얘기한다면 질문을 몇 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 그래서 5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6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거보다 그래도 한 2개 정도는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걸 다 못하게 되면은 뒤에 걸 어떻게 끌어와야 되는가. 그러니까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놓는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금 약간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그러지 않으면은 본인이 불안하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전에 이 사람이 했었던 인터뷰를 다 보고 네. 그리고 사실 뭐 질문이 대충 비슷하고 답변도 비슷할 거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 답변도 제가 대충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뭐 만약에 질문 3번까지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 보이면은 5번으로 넘어가야 돼. 뭐 이걸 끌어와야 돼. 이런 것까지 이제 동선, 질문의 동선도 좀 짜고 그러고 준비를 하고 들어가죠. 아, 인터뷰 과정이 마치 무슨 뭐 이렇게 즉흥 연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악보는 있는데 뭐 이렇게 뭐 같은 잼 세션을 하는 상대가 뭐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나는 여기서 이렇게 뛰어넘고 뭐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근데 전혀 즉흥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짜놓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불안해갖고. 즉흥처럼 보이는 아주 그렇죠. 준비 많이 된 그런 연주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총리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네. 하셨는데 약간 제일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으로 뽑으신 사람들도 좀 흥미롭기도 했고 이유도 좀 여쭤보고 싶고 2025년 6월 기준으로도 지금 제일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은 그 2명인지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지금은 누굽니까? 아니, 한국 사람 1명, 외국 사람 1명 이러면 어떨까요? 한국 사람 너무 어렵나요? 네, 한국 분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작가님을 인터뷰해보고 싶어요. 네, 저요? 네. 네, 저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인터뷰를 한 사람을 인터뷰를 해보는 거는 되게 재밌거든요. 갑자기 당황하셨죠? 이것도 준비해 오신 질문인가요? 네, 외국 사람으로 본다면 사실 뭐 빈살만 네. 총리나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런 분야에 있으면은 늘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기는 하죠. 네. 근데 요새 같아서는 생각이 좀 바뀐 게 네. 완전히 다른 분야 사람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야구 선수 중에 네. 이치로 스즈키. 이치로 스즈키요? 네.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은퇴를 했고 이제는 명예전당에 들어갔죠. 네네.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노무 히데오도 아니고 네. 지금 이도류 누구죠? 지금 오타니? 네, 오타니 쇼헤이도 아니고 왜 이치로 스즈키인가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치로 스즈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요새는 조금 나아졌어요. 뭐 그게 사실 이제 좀 약간 보도가 왜곡이 됐다고는 네네. 하는데 왜 이치로 스즈키인가요? 제가 지금 와서야 하는 얘기지만 이치로 스즈키를 좋아했었어요. 멋있죠. 네.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뭐 WBC 때 그런 네.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긴 했지만 야구 선수 자체로 본다면은 정말 멋있죠. 네. 어떤 면이 멋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끝내주는 플레이를 했는데도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나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했다.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자존심. 네네. 이게 딱 비춰지거든요. 네.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아직도 뭐 기억하는 씬이 있는데 이치로 스즈키가 우익수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오클랜드 에이스하고 경기를 할 때였어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깊숙이 떨어지는 플라이였어요. 네. 거의 넘어갈 뻔한 거를 이렇게 뛰어서 잡아요. 맞고, 네. 잡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당시 2루에 주자가 있어갖고 딱 잡으니까 2루에 이름도 기억을 해요. 제가 테렌스 롱이라고. 네. 네, 2루 주자가 이제 뛰기 시작한 거예요. 3루로. 근데 스키가 잡는 걸로 끝이지 않고 송구까지 합니까? 어깨가 굉장히 좋아요. 원래 투수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을 던지는데 빨래줄 송구라고 하죠. 우리가. 네. 쫙 던져갖고서는 그걸 잡아내요. 거의 이 야구장에 거의 가로지르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열광하고 하고. 난리가 났죠. 와, 네. 그럼 막 캐스터도 마이크 그러고 근데 표정이 하나도 안 변해요. 그래서 당연한 거지.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약간 좀 다른 그냥 이제 뭐 한국 메이저리거들하고 이제 뭐 미국 그러니까 뭐 일본 메이저리거도 그렇고 하고 좀 다르게 이치로 스즈키 보면 늘 이렇게 좀 긴장감이 흐르고 약간 맞아요. 일본 무사 네. 같은 좀 사무라이 같은 느낌으로 검을 한번 휘둘렀고 다시 칼집에 집어넣었다 뭐 이런
그런 좀 긴장감 보여줄 때가 그렇죠. 있죠. 근데 그 긴장감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치로 스즈키가 아주 유명한 것 중 하나는 루틴이거든요. 네. 본인의 루틴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킨다라는 거. 그게 이제 얼마나 힘든 일이고 네. 또 얼마나 뭐랄까 괴로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해냈기 때문에 저 자리까지 사실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치로 스즈키 이제 얘기를 듣다가 약간 이치로 스즈키 전성기 때 뭐 이렇게 전설적인 일화들 보면서 그리고 떠오르면서 약간 박사님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롤모델 아.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네, 사람이 네. 되고 싶다. 뭐 이런 게 그리고 있죠. 그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온갖 상황 다 생각해서 공이 이렇게 나갈 때 뭐 내가 뭐 이쪽으로 치고 저쪽으로 치고 뭐 투수가 어떻게 던질 때 정말 뭐 저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돼 하는 그 어떤 그 프로페셔널리즘의 진짜 끝에 있는 그쵸. 그리고 늘 열심히 하는 사람, 네. 엄청 치열한 사람. 예. 그리고 그거를 해냈을 때 거기에 뭐 뿌듯해하고 막 자기 에고 드러내고 이러지 않는 약간 좀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아까 박사님 삶의 태도도 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한번 이치로 스즈키 옛날에 팬이기도 했었고 아.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나서 질문을 그러면 이치로 스즈키도 뭐 한 30분밖에 안 줄 테니까 일단 사인부터 받아야 돼. 배트 들고 가갖고. 무슨 질문을 제일 먼저 던지고 싶으세요? 아니 제일 중요하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 너의 삶의 태도?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뭐 가치관? 아니면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라든가 아니면 사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후회하지 않아요? 뭐 그 인생 그렇게 치열하게 살 필요 있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무슨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질문은 지금도 그렇게 사세요. 아, 네, 그 질문 제일 하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진짜 궁금하네요. 네. 갑자기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금도 카레만 먹고 지금도 그렇게 운동을 하고 웨이트를 하고 그 컨디션 유지하고 뭐 뭐 이렇게 저기 뭐 식중독 같은 거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카레만 먹는다고 네. 막 진짜 그랬었어요. 진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희가 공교롭게도 그 이제 모든 초대 손님한테 그 질문을 드리거든요. 루틴이 어떻게 되느냐. 뭐 하루 일과가 됐든 아니면 뭐 하루는 아니더라도 뭐 이제 뭐 한 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이제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느냐. 박사님 루틴은 어떤가요?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갖고 아침잠이 없어지면서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6시 전에는 일어나요. 5시 반에서 6시 사이. 뭐 좀 더 일찍 일어날 때도 있고. 네. 이제 그러면은 요새 현대인들이 거의 다 그렇듯이 핸드폰부터 찾죠. 근데 핸드폰을 찾으면은 밤새도록 그 외신 뉴스, 브레이킹 뉴스가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보는 거죠. 헤드라인들 이렇게 쭉 보고. 그래서 그거 보는 데만도 시간이 그래도 좀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어난 다음에는 뭐 잡다한 일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날 해야 될 일을 먼저 적거든요. 네. 리스트업을. 네. 근데 그거를 꼭 이제 노트북이 있어요. 제 노트 공책 같은 데다가 네. 2026년 뭐 6월 언제 뭐 이렇게 하고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적어요. 이 노트북이라 하면 전자제품 노트북이 아니요. 아니라 종이 네. 공책에 손으로 적어야 펜으로 돼요. 네. 오늘 할 일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걸 쭉 적으면은 일단 빨리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은행 업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시간 얼마나 걸릴지 딱 견적 나오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빨리 해치워 버리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 학교 가야 되니까 아침밤 차려주고. 네, 뭐 제가 아침에 일정이 있으면은 차려놓고 나가고. 네. 네. 그런 다음에 아이를 학교를 보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특별한 일정이 그때 없으면은 운동을 하죠. 네, 러닝을 하기도 하고 네. 요새는 또 나이 먹으면 근력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웨이트를 하러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를 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잠깐 뭘 먹고 뭐 책 보고 글 쓰고 뭐 이런 걸로 보낼 때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일정 뭐 밖에 나가야 된다면 이제 일정 하러 나가고 그러죠. 되게 재미없게 살아요. 아니 근데 저도 그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아침에 좀 그날 해야 할 일 리스트 적는 거. 그렇구나. 카레를 뭐 자주 드시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카레를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많이 못 먹어서. 근데 그거를 일정을 적어놓은 다음에 지워요.
그때 좀 뿌듯함을 느끼면서 엄청 뿌듯해요. 예, 내가 할 일을 해냈다. 했어. 예, 해냈다. 예. MBTI 혹시 뭐 이렇게 J 뭐 이런 아주 제이죠. 알겠습니다. 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저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가 퇴행한다? 뭐 기울어졌다? 뭐 하여튼 안 좋게 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인데 약간 이제 1940년대 영국 국민이 저희보다 좀 어떤 면에서는 처지가 나은 것 같은 거예요. 싸워야 될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겠고, 예, 정의의 편이 누군지 알겠고, 1940년대. 뭐, 지금 저희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도 알았겠죠. 근데 2020년대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리고 이게 한국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왠지 겹쳐 보일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일어나는데 뭐 한국에서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일어나고 양쪽 다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표정 같은 거 막 거리로 나온 사람들의 어떤 표정 근데 뭐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이상한 말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유럽도 좀 그런 것 같고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박사님 좀 지금 저희는 무슨 시대를 살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큰 질문을 해주셔갖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되나 아직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살았던 세상은 뭔가 질서가 있는 세상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질서는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주도를 해서 만든 질서죠. 그렇죠. 네. 전후 질서라는 걸. 네, 맞아요. 전후 질서라고 해서 뭐 유엔도 있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합의해서 해결을 해보자. 네. 물론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이제 질서에 맞춰서 살려고 했었던. 근데 이제는 그게 좀 많이 무너져 내렸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해요. 미국도 예전 같은 미국이 아니고 네. 그리고 자기네들도 생각해 보니까 질서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 같이 잘 살자고 생각을 했는데 왠지 쟤네가 우리를 등쳐먹기만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굉장히 본전이 아까운 이제 그런 네. 생각도 들고 거기에 또 새롭게 도전하는 세력들도 있는 거죠. 뭐 네. 중국이라든지. 네. 그러면서 균열이 자꾸 그래서 균열이 자꾸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게 나타나는 게 이제 전쟁이죠, 사실. 그렇죠.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멀리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로 느낀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지만 유럽에서 느끼는 건 또 다르거든요. 저는 이렇게 뭐 독일이 이렇게 늘 잘 나가는 제 기억 속에는 늘 잘 나가는 나라로 기억을 하다가 네. 어라? 요즘 독일 보면서 약간 그리고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새 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학자들이. 전후 80년 동안 유지되어 왔었던 어떤 질서나 체계가 이제는 해체가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다음의 시스템, 체제는 어떤 것일까?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다극체제가 될 거다. 네.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누구도 뭐 헤제모니가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미국과 소련이 그랬듯이 이제 미국과 중국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하지만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의 시스템이 그 효력이 좀 떨어졌고 분명히 그렇다면은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갈 건데 그 다른 시스템은 예전처럼 그래도 그나마 그럭저럭 평온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체제일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정글 같은 체제일까? 저희가 지금 그것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옛 것은 죽었는데 새 것은 나오지 않은. 네. 그래서 그 과도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뭐 전쟁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약간씩 물이 새는 게 툭툭툭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다. 네. 뭔가 그렇게 느끼시는 게 되게 당연해요. 너무 불안합니다. 킵 카멘 캐리온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질문 하나 정도 더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박사님 인터뷰 되게 재미있게 읽다가 뭐 되게 짧은 질문이고 짧은 답변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희가 뭐 묘비명 얘기할 때도 잠깐 나온 건데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 혹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나라는 질문이었는데 어떤 잡지 인터뷰였고요. 네.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번 생 충실히 살고 끝. 네. 심지어 그냥 끝도 아니고 제발. 네.
저 좀 여쭤봐도 됩니까? 왜 그런 대답을 하시나요? 저는 되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네. 뭘 더 바라냐는 거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아서 남들한테 이렇게 많이 민폐 안 끼치고 했으면 됐지. 뭘 또 더 하라고. 그래서, 예.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은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보내줬으면. 이렇게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어떤 죽음이라든가 네. 또 다른 인생의 기회 이런 생각을 할 때 네. 확연하게 그냥 네. 확연하게 끝. 한 번 네. 사는데 치열하게 네. 이치로처럼. 네. 그리고 더 열심히 살 자신도 없고요.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일단 종교는 없어요. 종교는 없지만, 네. 결국 이 생을 살다 간다는 것은 전생에 있든 없든 간에 제가 예전에 어떤 저질렀던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고 잘못도 있고 선행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다 갚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생에 다 끝내고 남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끝내버리고 혹시라도 제가 조금 착하게 살아서 남은 게 있으면은 그건 우리 아이들이 받았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로 그냥 딱 끝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약간 표정에서 이렇게 약간 무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그런 아우라가 좀 느껴집니다. 저희 이제 또 2부 시간도 거의 마감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정말로 그냥 박사님의 인생곡 듣고 싶습니다. 어떤 곡 추천해 주실까요? 최근 곡인데 조지라는 뮤지션의 The Glimpse of Us라는 곡이 있어요. 조지의 Glimpse of Us. 제가 그 곡을 꼽은 이유는 저희 첫째 아이가 영상이나 미술 이런 쪽을 하는 애예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저하고 이제 자기 동생하고 이제 우리 가족들의 어떤 사진이랑 옛날에 찍어놨던 영상, 캠코더 영상 이런 거를 모아갖고 어느 날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울잖아요. 시네마 천국 마지막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BGM으로 넣은 게 이 곡이에요. 아. 사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뭐랄까 폭력적입니다. 근데 곡 자체는 너무 아름답고 일단 그래서 이 곡이 저한테는 이제 항상 저희 아이들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때 같이 했었던 그 순간도 떠올리게 하고 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에요. 이게 정말 이 모든 노래에 스토리를 입혀주시네요. 좋아하는 거니까. 어떤 노래도 이 박사님 설명을 듣고 나면 좀 다르게 들립니다. 네. 조지의 Glimpse of Us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김지훈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지의 Glimpse of Us 들으면서 문 닫을게요.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